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투자에서 쪽박을 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자는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1차 대전이 직업전선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투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는데 그 투자 시장은 전쟁입니다.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2차 대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1차 대전에서 돈 버는 그 실력 그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도 발휘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투자 시장에서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주식도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5% 미국이든 한국이든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코인 시장, 이른바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시장에서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한국 테라, 루나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년 말 통계를 당국에서 낸 걸 보니까 가상자산은 고점 대비 평균 하락률이 65%라고 합니다. 그런데 1, 2, 3, 4, 5 지금 중순이 넘었죠. 아마 평균 하락률이 이번 그 루나 또는 뭐 테라 사태에서 얼마나 많이 증발됐습니까? 돈이 80% 안팎 되지 않을까요? 그 시장에서 딴 사람 승자는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투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상자산 하락률이 유가증권의 4.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도 4.4배가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10중 8구가 패하니까 10명에 하나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30대까지가 10대, 20대, 30대까지가 55%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지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작년 말 기준입니다. 558만인데 남자가 374만, 여자는 184만. 즉 남자가 여자보다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558만 중에 30대까지가 55%, 그리고 40대, 50대는 41%, 저처럼 60대들은 몰라서도 안 하고, 그런 전쟁은 이렇게 알아서 비합리적이다 생각해가지고 투자 않는 사람도 많고, 또 돈이 없는 사람, 또 노후에는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투자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60대 이상은 4%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마 20, 30대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기기를 통해서 뭐 그 모르는 용어, 저도 사실은 투자 안 합니다. 주식도 투자 안 합니다. 한 사람하고 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4명 중에 둘은 투자를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큰아들은 또 가상자산에도 투자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미국 주식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여기저기 위험한 이야기가 들리길래 지금은 잘 지켜야 되고 손절도 잘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투자는 안 하면서도 뭐 경제지식 들은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손실 꽤 났겠죠. 주식에서는 이렇게 한 20%, 30% 나더라도 아마 가상자산에서는 7, 80%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20억인가를 투자했는데 거의 휴지가 됐다나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만든 그 권씨 집에 찾아간 뭐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몇 억씩 잃은 사람도 많은데, 아마 그렇다면 이제 극소수는 몇십억 뭐 돈 번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가상자산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30대까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차 대전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한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가 전쟁이요. 2차 대전인데 이게 훨씬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덤볐다가 아마 몇 천만 원씩 잃은 사람들, 20대에 몇 천만 원 잃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렇게
쪽박을 찼다면 이거 만회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대개 투자를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요즘 나오는 코인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겠죠. 부자들의 대다수는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부동산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고 실패 확률은 낮습니다. 주식은 10명 투자하면 뭐 한둘이 돈 벌죠. 두세 명은 본전이나 할란가요? 절반 이상은 아마 손해볼 겁니다. 주식에서는. 코인은 더 주식보다 안전한 측면이 없죠. 채권은 안전하고. 그러니까 코인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60대들은 돈이 없는 측면도 있고 잘 모르니까 안 들어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4명밖에 안 들어가서 코인 시장에서 손해본 60대 이상들은 드물겠죠. 루나고 뭐 이 테라 피해자가 한 30여만 명 될 거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승자는 1%나 되는가요? 대승한 사람들은 최근 5년간 상장 폐지한 게 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1200안팎이 거래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상폐된 게 54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개 이상 됐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한 2500개 안팎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장 폐지되는 게 몇십 개잖아요. 뭐 3, 40개 안팎인데 코인 시장은 전부 다 해야 1200 주식의 절반도 안 되는데 한 해에 100개 이상이 110개 이상 110개 안팎이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쪽박 찰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이 코인 중에도 코리아 코인이 있고 아마 이 세계 코인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국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27%고 이게 세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9%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 월드 코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 것도 물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투자에는 이른바 비트코인이나 뭐나 이런 투자에는 9%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거의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겠죠. 투자 편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도박처럼 위험한 곳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이 지금 뭐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루나와 테라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이더리움 그런 거 있던가요? 그 세계적인 코인들 그것마저도 시장이 흔들리고 이 테라와 닮아 있는 루나와 닮아 있는 테더라는 그 코인마저도 휘청거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하는 사람도 많고 투자액도 많고 투자도 이렇게 편중된 아주 극히 널뛰는 도박적인 투자를 해서 문제라고 하죠. 사실은 투자는 그렇게 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실. 왜? 나한테 투자하면 잃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이 투자 세계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버핏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럽니다. 고수들의 말을 들읍니다. 버핏, 소로스, 우리나라에서는 박현주 그런 투자의 대가, 박영호 주식농부라고 하는 이런 대가들이 하는 말을 참고를 해야 되고 그 말을 어렵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공짜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소로스는 투자했을까 이런데 아마 이 투자 세계 그것을 다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뭐 테더니 이 테란 이런 거 휘청거릴 때 아마 그런 것을 그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영국의 영란은행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고 중국 같은 데 가서도 중국을 흔들어 버리려고 한 사람이 그 소로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 전체를 가서 아마 흔들어 버리려고 그럽니다. 투자한다면은. 근데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 안 해요. 그 뭐 3만 달러가 아니라 막 7만 달러 막 그렇게 갔던가요? 그건 3달러 판다고도 난 안 산다. 왜? 그거
사고 파는 기능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안 하는 측면도 있죠. 소로스가. 그 버핏이. 그러니까 그런 버핏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가,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스노우볼이라는 버핏에 대한 그 자서전을 평전을 쓴 게 있는데, 눈덩이처럼 이 투자라는 건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1, 2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뭐 대입니다. 저는 투자 안 하지만 투자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 읽어봅니다. 그럼 버핏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래야 쪽박을 안 차니까요. 2차 대전은 더욱더 치열하잖아요. 원금을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원금 보존이다. 그 원금 보존하는 거, 그거 명령이야. 쉽죠. 그거 누가 모르냐? 누가 원금을 잃으려고 한 사람은 어디가 있고, 원금을 더 불리려고 하지, 누가 원금을 잃으려고 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쳐다보지도 마라. 고민하지 마라. 나도 그거는 아니까, 가치 없다는 거 아니까 3달러가 아니라 거저줘도 코인 같은 거 않는다. 그리고 인텔 같은 거 모르니까, 나는 그런 IT 기업 그런 거 모르니까 투자 안 한다. 그래서 투자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든가요? 닷컴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뭐 한 80% 안팎 빠졌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빠질 때 버핏 괴롭지 않았잖아요.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버핏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그는 혼자 일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공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서와 사고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은 다음에 그 회사도 뭐 재무제표도 보고 그 회사를 둘러싼 그 상황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고, 그리고 미래 사회가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 또 마이크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라.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 철저히 혼자 공부하라. 사고적 독서를 하라. 비판적 독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그렇게 말만 합니까? 그렇게 실천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었잖아요. 실행하라. 독서하라. 사고하라. 비판하라. 비교하라. 무엇으로? 문자로. 그러니까 쉽게 유튜버 보고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됩니까? 안 됩니다. 알아라. 원금을 보존하라. 알아라. 그 다음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빚내지 마라. 빚내면 넣어야 된다. 빚내면 수업료 비싸게 치르게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느냐. 이자 싸다고, 제로금리라고, 1%라고, 2%라고, 지금 금리 조금씩 인상되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원리금 상환이 전체 국민 소득의 뭐 42%인가 하기도 하고요. 17% 정도는 원리금 상환하는데 소득의 98%인가를, 즉 그 5분위로 나누죠. 5분위가 제일 부자던가요? 그러면 1분위 제일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라면 거의 소득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지불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게 빚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네. 투자할 때 빚내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이자 오른다는 소식만 들려도 잠이 안 오잖아요. 주식 조금만 내려가면 이 이성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기는 심정으로 판단하면, 억눌린 심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손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우리 좌절감이 이익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100만 원 번 거보다 100만 원 잃는 게 우리에게 훨씬 큰 자극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야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채집, 수렵시대부터 손실 나면 죽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면 즉각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만 나비가 날아간 거, 그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거기에는 반응하면, 그러니까 뱀은 손실, 내
신체에 대한 손실, 생명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울면, 호랑이가 표하면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토끼가 있으면 날 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를 덮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공짜가 없다. 나를 노예로 잡는 그런 상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자가 싸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우리나라 기업부채, 국가부채 해가지고 뭐 7천조가 넘는 어쩐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 안팎이니까 한 집에 1억 3천 안팎인가요?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아니, 그 개인당 1억 2천, 1억 3천 가까이 되나요? 이 국가의 전체 부채를 제가 볼 때는 못 갚습니다. 이거 못 갚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가계부채부터 터질지, 기업부채부터, 국가부채 어디서부터 터질지 모르지만 어디선가는 터질 겁니다. 이게 수업료 비싸게 치를 겁니다. 그래서 법빛도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경제교육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으려면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빚은 내지 마라. 빚은 지지 마라. 빚처럼 무서운 상전이 없다. 빚처럼 무서운 그런 짐승은 없다는 식으로 빚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물론 버핏의 투자 원칙 1, 2, 3은 원금 보존입니다. 원금 보존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한다? 빚내서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이 금전 투자 시장에서 혈전을 벌이죠. 그 혈전에서 원금을 지키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이자 붙으면 좋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마을금고 같은 데는,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그 3.3% 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맡기면 1년에 30만 원 이자를 줘요. 그리고 적금 같은 건 더 높더라고요. 3.7%짜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3.3%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주식 시장에서 그런 사람 30.3% 이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30%도 안 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투자 시장을 2차 대전이니까 훨씬 어렵고 치열하고 살벌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남에게 속는 수도 있고 남 위해서 봉사하는 수도 있고 그런 수가 많아서 오늘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또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